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쉬고 오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수업은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대신에 선생님이 퀴즈를 냈는데 약간의 미니 시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문학과 시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퀴즈를 낼 건데요. 그거 푸는 게 이제 남는 시간 동안의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 개념 정리하는 수업 듣고 남는 시간 동안은 그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듣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 번째 수업에서는 문학과 시의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뭐 메모를 하든지 캡처를 하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은 손으로 쓰면서 이제 외우는 편이어서 필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또 이제 세대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저랑 다르게 이제 버추얼 시대니까 뭐 여러분이 옆에 컴퓨터에 저장을 하든지 여러분의 방법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학과 시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문학의 개념도 조금 이야기할 거고요. 또 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개념을 정리하면서 우리 퀴즈를 마지막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빈칸을 우선 넣어봤어요. 인간의 의식과 생활 감정을 무엇으로 형성한 예술일까요? 그림으로, 노래로, 말로? 어떤 걸로 했을까요? 자, 언어로 형상화한 거예요. 언어. 글. 그쵸? 언어로 형상화해 놓은 예술의 한 분야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의 삶을 언어로 써내려간 것, 말과 글로 써내려간 것을 문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학이란 인간의 삶을 언어로 써내려간 예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게 언어 예술 기억하시면 돼요. 언어 예술. 이것이 문학입니다. 자, 문학에는 갈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만화라면은 장르라고 부르는 그것이요. 장르. 문학에 장르가 있는데요.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래 같은 것. 노래처럼 리듬이 있고 멜로디만 없을 뿐이에요. 멜로디는 없지만 리듬이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 기억하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 픽션. 이게 뭐였냐요? 소설. 그쵸? 소설이었고요. 자, 세 번째. 연극 대본이에요. 연극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극. 다른 말로는 희곡이라고도 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극, 희곡.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글, 일기, 생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적은 것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4개 있어요. 시, 소설, 극, 수필.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시란 무엇인가요? 시. 시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뭐가 있는 언어로? 리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운율이 있는 언어로 구겨 넣었어요. 강변살자의 강변처럼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여 정서를 전달하는 문학이에요. 리듬이 있는 노래 가사 같은 랩 같은. 자, 다시 개념을 정리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 표현하여 정서를 전달하는 문학. 운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운율 하면 시예요.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소설이에요. 소설은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낸 어떤 세계? 허구의 세계를 통해서 삶의 진실을 표현하고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산문 문학입니다. 중요한 게 작가의 상상력이고요. 허구의 세계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픽션이에요. 픽션. 진짜의 사건들이 반영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설에 있는 것들은 진짜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어떤 진짜의 이야기 속에서 상상해내서 만들어낸 세계예요. 만들어낸 세계. 작가의 상상력과 허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드라마 같은 스토리들이 결국 다 누군가가 창작해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소설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상상력, 허구 기억하시면 돼요. 소설. 자, 다음은 극이에요. 극. 다른 말로 희곡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자, 이건 어디에서 쓰이는 말일까요? 무대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무대에서 배우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직접 상연할 것을 전제로 한 어떤 연극의 대본입니다. 연극 대본.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적혀 있어요. 맞죠? 등장인물이 있고 그들의 대사가 적혀 있어요. 연극 대본, 극, 희곡. 연극 대본, 극, 희곡.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수필이에요. 수필. 영어의 에세이의 한 종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나가 등장하는데 나는 어떤 나예요? 작가가 곧 나예요. 그래서 항상 작가가 나로 등장해서 인생에 있는 어떤 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 또는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느낌이나 체험,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표현한 문학이 수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아는 걸로는 일기나 편지, 블로그에 쓰는 글들 같은 느낌의 글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았는데 이런 식의 내가 등장하는 글이에요. 내가 등장하는 글. 그것이 수필입니다. 수필. 자, 이렇게 4개를 봤어요. 기억하시나요? 4개 어떤 거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학에 4개 있는 거 시, 소설, 극, 수필. 자, 4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시. 우리는 지금 시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시의 개념과 시의 특징들에 대해서 시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할 거예요. 자, 시가 뭐라 그랬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어떤 언어로? 리듬, 어떤 언어? 운율. 운율이 있는 언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냥? 아니요. 이것을 압축해서 이상향을 압축해서 강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압축해서 표현하는 문학. 그래서 운율, 압축 이 2 단어를 기억하시라고 이야기했어요. 리듬이 있는 노래 가사 같은 랩 같은. 자, 그래서 시의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었어요. 심상, 운율이 있었어요. 심상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심상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쵸. 이미지. 그리고 운율은요?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리듬.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예요. 이미지 하면 심상, 음악 하면 운율. 심상, 운율.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2번째 수업 시간에 이걸 공부했죠? 엄마야, 누나야를 통해서는 운율을 공부했고, 그리고 2번째 시간에 뭐 공부했었어요? 오메, 단풍들 건네. 여기에서는 가을의 이미지, 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화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화자는 들어주는 사람? 화자는 보는 사람? 아니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인이 여잔데 화자는 남자일 수도 있고요. 시인이 남자인데 화자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만들어낸 인물일 수도 있고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화자. 자, 그리고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비유나 상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더 나중에 다음에 시를 한 번 더 공부할 때 배우도록 할게요. 비유법, 상징법, 의인법, 직설법 이런 이름들 들어봤나요? 풍자, 뭐 아이러니, 반어법 이런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시에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어요. 우리가 시를 볼 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앞에 음악 이미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자, 음악은 어떤 거예요? 리듬이 있는 것. 그래서 음악은 운율. 잘 기억하셨네요. 운율이 음악이었어요. 운율, 음악. 자, 이미지. 그림. 이미지는 뭐였죠? 이미지적인 요소는 마음에 떠오르는 것. 마음. 마음심 써서 심상. 운율과 심상은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얘기했죠. 운율, 심상.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의미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이 시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시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메시지를 찾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주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시를 읽고 항상 주제를 찾았었죠. 운율, 심상, 주제가 시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째, 3번째 시간에 봤던 시와 노래에 관한 운율, 그리고 시와 그림에 관한 심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게요. 자, 운율이 뭐라 그랬죠? 시를 소리내어서 읽을 때 느껴지는 어떤 거죠? 우린가 북선, 통통, 거통, 거통, 리듬감, 가락이라 그랬어요. 그쵸? 시를 소리내어 읽을 때 느껴지는 리듬감, 가락.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운율. 운율. 잘 기억하셨어요. 자, 그러면 운율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 바깥, 외, 안, 내 한자 쓴다고 이야기했었죠?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여러분이. 자, 운율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이 있다고 그랬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난다 해서 한자를 쓸 때 겉, 외자를 써서 그쵸? 바깥, 외. 외자가 들어가는 율이에요. 무슨 율? 외형률. 외형률. 외형률은 엄청 규칙적이에요. 벗어나지 않아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외형률. 그래서 어떤 시에 자주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옛날 시, 고전 시에 자주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살얼이 랐다. 3, 3, 2. 요 글자 수를 맞췄죠? 청산의 살얼이 랐다. 3, 3, 2. 이 규칙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것이 외형률이에요. 외형률. 자, 다음은 반대말이에요. 외형률의 반대말. 겉으로는 규칙이 딱 정해서 드러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운율이 있긴 있는데 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안에, 속 안에 있다. 속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재율이라고 그래요. 내재되어 있다. 내재율. 운율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외형률이 고전시에 주로 드러난다면 내재율은 현대시에 주로 드러나는 편이에요. 현대시들이 조금 더 규칙 없이 자유롭게 쓰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외형률, 내재율 기억해 두시고요. 운율을 만드는 요소가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운율을 만드는 건 항상 같아요. 뭐예요? 다시, 다시, 다시. 반복이에요. 그런데 반복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시를 먼저 보세요. 갈래 갈래 갈림길. 성님 성님 사촌 성님. 갈래 갈래. 성님 성님. 자, 뭐가 반복돼요? 단어가 반복돼요. 맞죠? 단어의 반복 아니면 어떤 소리의 반복
어구의 반복, 구절의 반복, 뭐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 똑같은 게.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가 반복되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7. 가실 때에는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7. 7글자. 들이 오리다 5. 5글자. 7, 5, 7, 5. 자, 어떤 숫자가 같은가요? 글자 수가 같아요. 그쵸?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이거는 고전시에 많이 나와요. 항상 정해진. 앞에서 봤던 외형률에서 기억나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이런 외형률에 드러나는 규칙이에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된다. 자, 다음은 뭐가 반복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니면 햇살에 뭐뭐 같이, 뭐뭐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들. 그러니까 문법이 똑같은 거예요. 맞죠?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문장 구조. 우리 앞에서 봤던 엄마야 누나야에서 뜰에는 애는, 뒷문 밖에는 애는, 이런 식의 뭔가 계속 반복되는 문법들이 있죠? 그거가 반복되는 것도 운율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 비오자. 이거 한 행을 끊는 마디라 그랬어요. 비오자 끊고, 장독대에 끊고, 봉선화 끊고, 밥만 벌어 끊고. 4음보였고요. 우리 엄마야 누나야는 3음보였어요. 기억해요? 엄마야 쉬고, 누나야 쉬고, 강변 살자. 3번씩 끊어 읽었죠. 자, 이거를 끊어 읽는 마디의 반복. 그래서 무슨 음보라고 끝난다 그랬어요. 3번씩 끊으면 3음보, 4번씩 끊으면 4음보. 끊어 읽는 마디의 반복도 역시 운율을 만드는 요소였어요. 자, 마지막은 하늘하늘, 조롱조롱, 주룩주룩, 칙칙폭폭, 쾅쾅, 우르릉. 이런 거 무슨 소리라 그랬죠?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 형태를 나타내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자, 의성어, 의태어가 반복된다. 그래서 운율 하면 기억해야 하는 건 반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 그래서 어떤 운율이 반복되는 건지 선생님이 퀴즈에서는 시를 보여줄 거고 아니면 이런 문구들을 보여줄 거고 거기에 어떤 게 쓰였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개념이 심상이었어요. 심상. 마음심, 그리고 형상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이미지상이라고 생각해도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 그래서 회화적인 요소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림적인 요소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미지적인 요소라고도 이야기하는 그것이 심상이었어요. 우리가 시를 읽으면 마음으로 또 머리로 떠오르는, 그려지는 그 어떤 이미지, 그것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심상. 자, 그러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느낀다는 걸 뭐로 느낄 수 있죠? 손가락으로, 코로, 귀로 그걸 느끼는 그런 것들을 센스, 감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감각. 감각에는 5가지가 있어요. 자,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미각. 들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청각. 와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시각. 잘했어요. 맡아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후각.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촉각. 자,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이런 예문이 나왔어요. 붉은 산수유 열매, 붉은 산수유 열매. 자, 여러분, 어떤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붉다. 보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심상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스락바스락 낙엽 소리. 소리. 바스락바스락. 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보다, 듣다, 맛보다, 냄새 맡다, 만지다. 어떤 건지 감각을 생각해 보시고요.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쓰다. 자, 어떤 감각인가요? 생각해 보시고요. 밥 짓는 냄새가 나면
받치는 냄새. 생각해 보세요, 뭔지. 포근한 엄마의 품. 아, 포근한 엄마의 품. 자, 어떤 느낌인지 하나씩 볼까요? 자, 붉은 보는 느낌이라 그랬죠? 시각적 심상이고요. 바스락, 바스락. 들어서 나는 소리네요. 청각적 심상. 쓰다. 아우, 써. 맛봐서 하는 거죠? 미각적 심상이에요, 미각. 밥짓는 냄새가 나면 냄새, 향기. 자, 이거는 후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그리고 포근한 엄마의 품, 차가운, 따스한. 자, 이런 느낌은 만져서 촉각으로 나는 거죠. 부드러운, 딱딱한, 거친 이런 느낌. 자, 이거는 촉각적 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예문을 또 주면은 여러분이 어떤 심상일지 한번 맞춰보는 게 퀴즈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학과 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마지막 미션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개념 정리 딱 하니까 시간이 많이 안 지났죠, 그쵸? 하지만 남는 시간은 퀴즈를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가서 푸냐면요.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 지금 수업했던데 가면은 과제로 나와 있어요. 설문지 퀴즈 풀기. 자, 그래서 제목이 한글학교 중등 문학과 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런 거 많이 풀어봤죠? 여기에 답을 달아주시고요. 총 13문제고요. 네, 총 13문제고 총 30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남는 시간 동안 풀고요. 보내기만 하고 끝이 아니고요. 과제 제출하기. 클래스룸에서 과제 제출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선생님이 아, 너네가 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남는 시간 동안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미안해요. 선생님이 설문지를 안 보여줬네요. 설문지 퀴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문학과 시라는 제목이 있고요. 문학과 시에 관련한 개념들을 정리한 퀴즈입니다. 단답형은 답을 써주시면,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객관식은 답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미션이에요. 설문지 퀴즈 풀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없이 이렇게 동영상만 보고 친구들 못 만나고 수업하니까 조금 어려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온라인 수업할 거니까 시간 맞춰 들어오시고요. 과제 제출과 미션 수행 다 하면 그걸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선생님 카톡이나 여러분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아니면 클래스룸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